먼저 입장하였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쓰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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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도와주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전에 그 카메라를 약간 밑으로 하십시오. 지금 천정 쪽이 너무 많이 보이고 지금 네, 카메라를 약간 숙이면 똑같은데요. 안 그러면은 이게 화면 전체를 조금 이렇게 내리면 잘 보이실 것 같은데 몸이 절반밖에 안 보여요. 다 그거 돼가지고.
그냥 놔둬야 되겠네요. 네네. 자, 오늘은 바로 새말기에 들어가겠습니다. 석철은 씨가 오셔서 너무 좋아요. 너무 바빠서 올 수가 없어가지고 야근이 많아가지고 경월거사님도 다 먹고 살기 힘들지요. 먹고 살기 힘드는데 생활 속에서 허공으로서의 나가 어떻게 되는가 그걸 할 차례라 오늘 경월거사님하고 석철은 씨 너무너무 잘 왔어요. 박근배 거사님도 바쁘시죠? 그렇지요. 또 표거사님도 바쁘시고 우리 또 우담이도 바쁘고 자, 오늘 배우는 거 한번 펼쳐볼게요. 84쪽이요. 84쪽에 보면 일상생활 속에서 허공으로서의 나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몸뚱이는 허공으로서의 나의 작용이다. 그래서 진짜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법신짜리다. 그러면은 허공으로서의 나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는 겁니다. 이 매우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새말귀입니다. 이게 지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저는 돈을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고 아이들도 키워야 된다. 허공으로서의 나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허공으로서의 나만 되뇌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분이 계셨습니다. 허공으로서의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분명 잘못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라면 상대방의 너는 어떻게 될까요? 허공으로서의 너가 아닙니까? 그러면 허공으로서의 나와 허공으로서의 너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허공은 아무런 모습이 없는데 그 둘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예, 거기까지요. 이 글을 읽을 때는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글을 읽으십시오. 그냥 그 자기 소리를 듣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글을 읽을 때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읽으면 완전히 그 말하자면 그 정의 상태에서 읽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글을 읽을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글만 읽어버리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그래서 글을 읽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거는 이제 모든 지금 우리 이제 그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제가에서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죠? 돈을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고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또 사회에 이바지도 해야 되고 사회생활을 쭉 하고 있습니다.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쭉 하고 있는데 허공으로서의 나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실제로 허공으로서의 나만 되뇌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분이 실제로 계셨습니다. 옛날에 이제 저희 도반정에서 그 백봉 선생님이 이제 허공으로서의 나 이라니까 정말 쌈박하거든요. 뭐 귀가 번쩍 뜨이는 이런 말구입니다. 어디서 보도 듣도 못한 얘기입니다. 이 허공으로서의 나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회사 가셔도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 그렇게 하시고 다닐 때도 허공 이러다가 회사에서 잘렸는지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허공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이제 본인 생각에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그렇게 하니까 허공이 되돌아서 정말로 모든 모습을 굴리는 그게 돼야 되는데 허공 이렇게 말하자면 어떻게 생각하면 좀 멍하게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까? 또 안 그러면 허공에 이제 비었는데도 불구하고
상살 없는 감옥이 되어 있는 거죠. 허공에 매몰이 되어 버리니까. 허공이라는 것은 허공을, 그 자리를 가리키는 뭐지요? 우담씨? 그 자리를 가리키는 뭐예요? 허공이라는 것은. 허공.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를 가리키는 이름이지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통해서 바로 그 자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인데, 내가 그냥 허공 이러면서 허공에 말하자면은 얽매여 버린다? 꼼짝도 못한다 허공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는 공부가, 이 불교 공부는 어떤 공부일까요? 이 불교 공부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공부입니다. 그렇게 해서 또 그 고정관념을 다시 만들지 않는 것이 불교 공부예요. 그것을 마음 공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나 자기 개인적인 경험이나 또는 여러 가지가 어울려서 된 어떤 고정관념에 의해서 우리가 다 사고도 하고 생활도 하고 감정도 일으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기는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통념이나 자기가 경험했던 치를 가지고 말하자면 분별을 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감정을 일으키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본인이 그 고정관념에 의해서 휘둘리고 있다는 걸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또 뭐를 일으키냐면 또 다른 고정관념을 생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이 마음 공부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고정관념을 만들지 않는 공부다. 이 공부는 이렇게 해도 아마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허공으로서의 나만 되뇌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분이 계셨습니다. 허공으로서의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라면 상대방이 너는 어떻게 될까요? 너는 허공으로서의 너가 되지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말을 하면은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면 너도 허공으로서의 너지, 이게 쉽게 대답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물어보면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야. 그러면 너는 어떻게 되느냐 이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저기 앉아있어서 뭐 허공으로서의 너가 안 되는 겁니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난데 저 사람은 허공으로서의 너가 안 되는 거예요. 허공으로서의 마우스가 안 되는 겁니다. 허공으로서의 컴퓨터가 안 되는 겁니다. 허공으로서의 우담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얘기를 하면서. 참 아이러니컬한 얘기인데, 그거는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모른다는 뜻입니다.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면, 내가 이만 이대로, 몸뚱이 이만 이대로 공성이 돼버리면, 허공성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너도 허공성이지요. 내가 보는 육진경계도 전부 허공성이죠. 그렇죠? 육근도 전부 허공성이죠. 육식도 전부 허공성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허공으로서의 나, 이것이 몸뚱이 나가 이름만 바뀐 것이에요. 근데 본인은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거든요. 몸뚱이 나가 이름만 바뀌어 있어. 이것을 자기가 자각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이름만 바뀐 몸뚱이 나, 이름만 바뀐,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입니다. 이 입은 허공으로서의 나인데 자기가 생각은 모든 것은 몸뚱이 나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보고 듣고 말하는 육진경계, 모든 육식 이런 것이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몸뚱이 나라는 것은 나라는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몸뚱이 나거든요. 내가 있다. 자, 그렇게 되면 표고사님, 몸뚱이 나에서 내가 있다, 실체가 있다고 하면 삼법인이 어디에 위배가 됩니까? 삼법인이 있잖아요. 부처님의 삼법인. 삼법인 어디에 위배가 됩니까? 재범무아에 위배가 돼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 부처님 삼법인은 매우 매우 중요한 불교의 그 말하자면 진짜냐, 네가 진짜 부처님 제자냐, 안 그러면 불교도냐, 아니면 가짜냐를 판별하는 그 진위라고 그러는데 판가름하는 교리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교리라는 거죠. 재범무아죠. 내가 만약에 몸뚱이 나다, 내가 있다. 그러면 내가 실체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재범무아에 바로 위배가 돼. 그 부처님 말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재범무아에 바로 위배가 됩니다. 그러고 내가 있다. 이렇게 하면 뭐예요? 재행무상에도 위배가 되죠. 쉬지 않고 변하는데 항상한 것이 없는데 내가 있다. 내 것이 있다. 나라는 실체가 있다. 독립적이고 고정불변하고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내가 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부처님의 삼법인에 위배가 되고 있는데 사람들은 입으로 삼법인 하면서도 이것이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위배가 되고 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몸뚱이가 내다. 개별적인 내가 있다. 영원한 내가 있다. 또 그 어떤 이런 모든 그 말하자면은 모습을 창조하는 신이 있다. 이러면 재범무아에 뭡니까? 위배가 되는 것이죠. 실체가 있는 거예요. 일체의 모든 법은 뭐가 없다? 아가 없다. 실체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가만히 부처님 삼법인을 가만히 생각하면 그냥 답이 나오는 거라. 석철은 씨, 그렇지 않겠나요? 그래서 만약에 몸뚱이 내가 있다. 몸뚱이는 이것이 나다. 내 것이다. 그러고 나는 이 내가 다음에 가서 또 윤회를 할 거다. 영원히. 그렇게 되면은 진짜로 부처님의 삼법인의 위배가 된다 이 말입니다. 내라는 그 어떤 실체가 윤회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지요. 아르마리가 가는 것이죠. 아르마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한다면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허공으로서의 남은 너도 허공으로서의 너고 일체 만법이 전부 허공으로서의 만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말하자면은 윤곽과 바탕이 잡히지 않으면은 불교 공부에 입문을 잘 할 수가 없어. 말하자면 성덕 거사님 이해되시죠? 입문이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하기는 열심히 하는데 엉뚱한 거 하는 것이죠. 엉뚱한 거 하는 것이고 또 공부가 그렇게 쓱 하기는 되게 하는데 내가 뭐를 하는지 잘 모르겠고 일상생활에서 적용이 잘 안 돼. 부처님의 교리가. 그러면은 바로 이 점이라요.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면 너도 허공으로서의 너고 이 세상도 허공으로서의 세상이거든. 바로 이 점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의 삼법인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현상은 항상한 것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이요. 쉼없이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고 일체의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법은, 모든 모습은 뭐다? 아가 없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는 것이든 그 법에 아가 없다는 겁니다. 실체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것이 실체가 없고 항상하지 않다는 것을 모르면 그걸 뭐라고 하지요? 무지라고 하지요. 무지. 그래서 무지로 인한 것은 뭐야? 일체가 뭐다? 전부 괴로움이라는 겁니다. 보림선언의 버전으로 하면 머물면 괴로움이에요. 머문다는 것은 실체가 있고 변한다라는 것을 실체가 없고 변한다라는 걸 모른다는 뜻이거든. 모르니까 거기에 머물거든. 진짜인 줄 알고. 가짜를 진짜인 줄 알고 머물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뭐야? 100% 모순놀이라는 거야. 공부를 내가 열심히 해. 경전도 읽고 막 연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절도 하고 막 해. 그런데 뭘로 하느냐? 몸뚱이 내로 자꾸 한단 말이야. 그러면 절하고 경전 읽고 그다고 다란히 외우고 또 공부하는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이 되죠? 내 것이 돼버리는 거야. 내 것이 되니까 내 것이 되면 딱 뭐가 생기느냐? 잘하네 못하네 이게 딱 생겨버려. 많이 했네 작게 했네 이게 막 그냥 상대적으로 딱 갖다 달라붙어버려요. 그냥 지금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일체만법에는 실체가 없다. 그러면 내 몸뚱이도 나라고 할 수가 없다. 왜? 실체가 없거든. 나다 내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없거든. 할 수가 없어. 쉼없이 변하고 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너무나 허무한 일이죠. 그런데 이 몸뚱이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바탕짜리, 나의 법신짜리, 진짜 영원한 나의 생명짜리의 작용이야, 작용. 그래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전부 다르게 놔두어서 전부 다른 모습놀이를 하는 거지요. 모습을 잘 굴리고 있어요. 근데 어떤 모습은 자기가 영원한 생명짜리라는 것을 알고 인연과 조건으로 모습을 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실체가 없는 헛것인, 변하는 것인, 머물 수 없는 것인 이 모습이 진짜라고 해서 그게 딱 달라붙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괴로움인 것이죠. 우담씨 이해하나요? 우선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나요? 우선 이해를 해야 그걸 깨달을 수 있지 않겠냐. 막무가내로 어떤 사람 육조대사님 같으신 분은 한 방에 1초 직입해서 가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 대다수는 그렇지 않죠. 대다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보면 여기까지 했죠. 허공으로서의 나와 허공으로서의 너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허공은, 근데 이 하기는 굉장히 똑똑해. 허공은 아무런 모습이 없는데 그 둘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박건배 거사님, 허공으로서의 나면 너가 박건배 거사님이 허공으로서의 박건배 거사님이거든. 그러면 허공으로서의 일심행하고 허공으로서의 박건배 거사님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이거든요. 허공으로서의 일심행하고 허공으로서의 정문 거사님하고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이거든요. 지금요. 모습으로는 둘이죠. 모습으로는 둘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모습을 나툴 수 있는 바탕짜리, 바탕으로서의 나, 영원한 신성한 생명의 나의 자리, 법신짜리, 나의 부처짜리, 이것이 우리가 주가 되는 거죠. 거기에서 일어난 모습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계속 변하지요.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네.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이제 보림선언에 오면 18번이 허공으로서의 나입니다.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 삐소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삐소냄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된다면은 어떻게 되냐면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이것이 밑에 깔려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과 내가 둘이 아니다. 이것이 깔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내가 허공으로서의 남은 석철원 씨가 허공으로서의 석철원인데 그러면 일심행하고 석철원이가 인연과 조건으로는 모습으로는 다르게 나타났어. 그러나 그 성품자리는 하나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이 허공으로서의 나가 어떻게 일상생활 속에서 적용이 가능할까? 적용이 될까?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십시오. 그렇습니다. 가정이나 사회생활을 때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여러 상황에 들어가지 않고 그것을 사실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예, 잠깐만. 자기 목소리를 들으면서 읽으라고 했는데 안 듣고 막 읽어버려. 자, 들으면서 읽으십시오. 자, 시작.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오. 모든 모습은 허공 속의 작용이고 그 작용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한시도 틀림없이 일어나다가 사라질 뿐입니다. 거기에 몸뚱이 나나 하는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가 착각하고 합니다. 예. 또 이제 이렇게 되죠. 가정이나 사회생활을 할 때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여러 상황에 들어앉지 않고 그것을 사실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모든 모습은 허공성의 작용이므로 그 작용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한치도 틀림없이 일어났다 사라질 뿐입니다. 거기에 몸뚱이 나나 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가 한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지금 이 대목은 굉장히 높은 대목이에요. 굉장히 그 수준이 높은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새말귀를 할 때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을 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무정물인 입으로 말을 한다고 하면 그 말을 하는 보통은 만약에 일심행이 말을 하면 일심행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일심행은 일심행이라는 개별적인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덕가사님 그렇죠? 자, 김정혜 보살님 그렇죠? 도월행은 어떻습니까? 두월행이라는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내가 말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만약 눈으로 보면 우담이가 실제로 우담이라는 실체가 있어서 우담이가 내가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정불변하고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그 개아가 있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상이라고 해요. 아상. 그래서 아상을 내려놓아라, 아상을 내려놓아라 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부처님은 어디에 위배된다고 했지요? 제법무화에 이미 위배가 된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눈으로 볼 때 하는 내가 보는 내가 있고 들을 때 듣는 내가 있고 말할 때 말하는 내가 있고 걸어갈 때 걸어가는 내가 있고 화를 낼 때 화를 내는 내가 있고 밥 먹을 때 밥 먹는 내가 있어. 우리는. 그런데 허공으로서의 내라는 뜻은 화를 낼 때 내가 없고 밥 먹을 때 먹는 내가 없고 걸어갈 때 걸어가는 내가 없는 것을 허공으로서의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말귀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을 한다. 이랬을 때는 입으로 말을 하는 자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입으로 말을 하는 내가 없어. 다른 말로 하면 말을 하고 보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래. 지금 그렇지요? 석철은 씨 지금 앉아있죠? 앉아있기도 해. 그런데 나는 뭐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뭐를 하는 내가 없어. 나는 한 적이 없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가운데서도 화를 내고 감정이 일어나고 밥도 먹고 또 걸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공부하러 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것을 자기가 하는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바탕으로? 몸뚱이 나를 바탕으로. 몸뚱이가 내 다. 이래놓고 그 나, 개별적인 개체가 있다라는 그 내가 다 하는 줄을 알아. 이것이 뒤바뀐 생각이다. 뒤바뀐 생각. 전도몽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일체의 모든 것이 전부 가짜놀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전부 모습놀이. 처음부터 끝까지 뒤바뀐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나고 살아가고 죽어요. 근데 나는 나하고 살아가고 죽는 바가 없어.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 왜? 부동이거든. 가만히 있는데 거기서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막 이렇게 온갖 모습이 일어나. 온갖 모습이 일어나. 알면 알 때는 알고 모르면 모르고 잠을 자면 잠을 자고 깰 때는 깨고 이러는 거예요. 이것이 거기에 몸뚱이 나나 하는 자가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새말귀예요. 진정한 새말귀예요. 그런데 일체의 모든 모습이 뭐다? 허공성이지요. 허공성이니까 제가 늘 말을 합니다. 허공에서 일어난 일은 허공 밖으로 갈 수가 없다고. 허공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 아니 어떤 물건을 가루를 내서 그냥 버려보자고. 가루를 내서 버려보자고. 버리면 어디에 있어요? 허공 중에 있어요. 허공에서 일어난 일은 허공 밖으로 절대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그 인과의 법칙이 한 홀이도 틀림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홀이도 틀림이 없어요. 왜? 공성이라서요. 공성이라서요. 허공에서 일어난 일은 허공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제 자기가 스스로 그런 이치를 딱 알고 인과에 대한 그 인과가 정말 한 홀이도 한 털끝도 틀림없이 일어난다는 걸 알면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인과에 매이라는 것이 아니죠.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인과가 무서워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인과를 무서워하는 뭐예요? 내가 있지요. 그 내가 있지 않냐고요. 그 개별적인 내가 있다라는 생각.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인과가 틀림없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지금 계속 그렇게 해. 그러나 나는 뭐다? 부동이라는 겁니다. 나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 가운데서 화도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또 불안도 일어났다 사라지고 기쁨도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밥을 먹기도 하고 똥도 싸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어요. 나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진짜 나는. 그래서 화를 내는데 이 화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 화가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음에 사라져. 인연과 조건에 따라 불안이 일어나.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불안이 사라져. 거기에 누가 없어요? 내가 없어요. 내가 없어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할 뿐이에요. 정말로 통쾌하고 춤출 일이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이 다사다난하게 일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내 감정이 일어나고 기뻤다가 슬펐다가 화냈다가 이런 것들이 무수하게 일어나는데 만약에 몸뚱이 내면 7, 80년 사는 이 인생이 너무나 고단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년 산다고 합시다. 100년 몇 번만 살면은 사람이 녹아버리지. 너무 힘들어서. 잘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모습을 잘 굴리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어요. 이것이 허겁으로서의 나예요. 그래서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무엇을 공부하러 왔냐면 생사, 나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내가 여기서 뭐 조금 어떻게 해보고 그게 아니고 근본 뿌리로 가서 근본 인생 문제의 근본 뿌리는 뭐예요? 나고 살고 죽는 게 근본 인생 뿌리예요. 그 뿌리로 내가 공부를 하러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럼 뿌리를 알고 그 뿌리에다가 뭐 산소 공급도 잘하고 영양분 공급도 잘하고 수분 공급도 잘하면 어떻게 돼요? 과지도 번창하고 열매도 잘 맺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뿌리가 튼튼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뿌리를 공부하러 오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착각에서 벗어나면 일생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부부, 자녀, 인간관계, 사건이나 일을 대할 때 각각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작용을 관찰하고 거기에 내가 없음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르고 변한다는 것을 알고 인정함으로써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던 성격이나 의도관념으로 그것을 왜곡시키지 않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또한 일정 거리를 둔다는 얘기도 됩니다. 일이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에서 멀리 떨어져 거리를 두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자연스럽게 긍정적이고 소소한 뜻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예. 착각에서 벗어나면 내가 한다라는 착각을 하는데 착각에서 벗어나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너와 나는 하나다. 여기서 출발이 되는 겁니다. 일체의 모든 모습의 그 바탕이다. 나도 바탕, 너도 바탕. 모든 사람은 전부 그 성품자리가 텅 비어 있어.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모습도 텅 비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을 그것에 들어앉지 않지요. 변하고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면 거기에 들어앉지 않겠죠. 머물지 않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부부, 자녀, 인간관계, 사건이나 일을 대할 때 각각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작용임을 관찰하고 이 시차가 있다라고 안 보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작용이지. 바탕자리의 작용이지. 그렇죠? 그렇게 딱 생각을 하면 거기에 누가 없다? 내가 없어요. 내가 없어. 내가 지금 되게 불안해. 또 저 사람 나한테 뭐라면 내가 막 화가 나. 그런데 불안하고 화가 날 때 거기에 내가 없어.
그러면 그 불안과 화가 내 것이 안 돼. 근데 만약에 내가 불안하다, 내가 화가 난다 이렇게 하면 화하고 불안이 뭐예요? 내 것이 돼버려요. 예, 좋은 것은 꽉 붙잡고 안 놔줘도 되는데 나쁜 것일수록 더 붙잡고 안 놔줘요. 우리 사람들이요. 뭐 지 거라고, 자기 것이라고. 예, 부정적인 것은 에너지가 매우 매우 큽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그 인욕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이제 많이 하시죠. 인욕이라는 것은 거슬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뭐 되게 어려운 걸 참는다는 뜻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것을 인욕이라고 해요.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것은 인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작용임을 관찰하고 거기에 내가 없어. 내가 없어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그냥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을 내가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이제 저 사람이 나에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지금 그게 다르지요? 생각이 다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딱 화가 일어나지요. 그런데 저 사람도 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저 사람이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 내라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거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것은 저 사람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이렇게 말을 하네. 또 거기에 따라서 그 말을 듣는 나는 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이것이 화가 일어나네. 근데 저 사람이 말을 하는 것도 저 사람도 자기가 없고 저 사람도 자기가 하는 것이 없고 나도 내가 하는 것이 없어. 그냥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부담씨 진짜 좋은 법 아니에요 이거? 울트라 캡숑이에요 진짜. 무령거사님은 저보고 자꾸 울트라 캡숑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울트라 캡숑 하면 사람들이 너무 한 방에 알아듣거든. 네덜란드 우리 사위가 보고 내가 제일 먼저 가르쳐 준 게 뭔지 아닙니까? 짱! 그 짱 하면 다 통해. 그냥 니 최고다 뭐 할 때 좋다 이러면 짱! 그러면 짱! 이러면 다 통해. 막 감정으로 통해버려. 그냥 막 설명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내가 울트라 캡숑도 가르쳐 줬어요. 울트라 캡숑은 짱보다 더 좋은 거야. 내가 딱 그렇게 했더니. 그래서 이제 저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제 내가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 사람도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이 실체가 있어서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그 사람 것이거든요. 나는 내가 지금 저 사람 말할 때 화가 일어나면 나의 또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뭐 따라? 인연과 조건에 따라 계속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겁니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데 근데 이게 매우 어려운 거죠. 일상생활에서 참 이렇게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치를 알기는 견성하기 어렵지 않다. 이치 아는 것은 쉽다. 그러나 법을 굴리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거는 지금 법을 굴리는 것이죠. 나도 없고 너도 없어. 그냥 인연과 조건에 따라 니는 말하고 나는 화를 내고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니도 말하자면 부동이고 가만히 있는 것이고 나도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런데 막 인연과 조건에 따라 파도가 막 일어난단 말이죠. 근데 이 이치를 조금이라도 자기가 터득을 한다면 정말로 많은 부분이 세상이 평화가 오지 않을까요? 제일 좋은 거는 자기죠. 제일 좋은 거는 자기입니다. 자기가 평화가 오는 겁니다. 자기가 평화가 와야 남도 평화가 오지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르고 변한다는 것을 알고 그 본래의 그 바탕자리는 하나야. 그런데 그 모습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르고 변한다는 것을 알고 인정을 해.
그래, 니는 그 모습대로 니는 그대로 굴리는구나. 나는 내 모습대로 굴려. 그래서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던 선입관념이나 고정관념으로 그것을 왜곡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 사람 딱 얘기를 하면 우리 여러 사람 보잖아요. A, B, C, D, E 이렇게 딱 보면 한 가지 물건을 놓고 딱 봐. 그러면 A, B, C, D 말해보라면 다 틀리게 말해요. 어느 사람이 맞냐? 어느 사람이 맞는 것도 없어. 왜? 그 사람마다 자기의 인연과 조건으로 자기가 그 말하자면 보고 싶은 것만 보거든. 자기 인연과 조건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맞은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야. 그게. 근데 사람들이 이러거든. A가 말을 하기를 나는 이렇게 봤는데 B가 다르게 봤네. 똑같은 거를. 똑같은 어떤 사건을. 다르게 보니까 니는 왜 내처럼 보지 않냐. 다 이란단 말이지. 내처럼 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B가 가만히 있나요? B가 A 보고 왜 나처럼 보지 않냐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싸우지요. 싸웁니다. 이게 부부간, 또 부모와 자식간, 또 상사와 직원간, 뭐 이런 그 관계 속에서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라서 또 자기와 자기요. 이렇게 그 관계라는 것이 둘이 만나면 관계가 되거든요. 관계 속에서 엄청난 회오리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제 여기 선언에서 공부를 이제 하신 이제 보살님들 얘기가 이제 남편하고 또는 이제 자식하고 이제 막 이런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 보살님이 보기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저렇게 하거든. 또 남편은 또 자기가 또 휘두르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공부를 하니까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그냥 다 내빼렸답니다. 그래, 니는 네 인연과 조건에 따라라. 니는 네 인연과 조건에 따라. 그렇게 하니까 잘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너는 내가 깃발을 들었으니까 내 깃발을 따르라. 맨날 그랬다는 거예요. 깃발 들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여행 가도 그거 가면은 패키지로 가면 깃발 딱 앞에 들고 내 뒤를 따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인생살이도 상사는 아래 사람한테 내 깃발을 따르라 이렇게 하는 것이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부자간에도 마찬가지라요. 또 자기와 자기 관계도 마찬가지. 자기와 자기 관계가 어떤 데는 매우 힘들 때가 많습니다. 자기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또 내가 이렇게 자꾸 하고 있다. 이런 데서 갈등이 엄청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또한 일정 거리를 둔다는 얘기도 됩니다. 일이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에서 멀리 떨어져서 거리를 두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제 문자를 쓰면 객관적으로 본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너와 나는 본래 실체가 없는 텅 빈 자리야. 그런데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해.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사건과 내가 어떻게 되냐 뚝 떨어져 버려요. 떨어지게 본단 말이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떨어지게 보니까 내가 그걸 꽉 움켜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소통이 안 되죠.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떨어져서 보면은 그 사이에 뭐도 공기도 지나갈 수 있고 바람도 지나가고 햇빛도 들고 그 뚝 떨어지면 그 공간이 생기거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긍정적이 되고 소통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도 자기 자신에게도 그 거리를 두게끔 자기가 그 공간을 확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죠. 이 일을 1시간 이내 해야 돼. 하는 거 하고 어떻게 또 하루 이내에 해야 돼. 하는 거 하고 1년 이내에 해야 돼. 하는 거 하고 10년 이내에 해야 되는 거 하고 전혀 강도가 다르지요. 그렇다고 뭐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 공부도 어떻게 하라고 했지요? 숨을 길게 쉬라고 했지요.
길게 쉬라고. 근데 이제 처음 또 공부하러 오는 사람은 막 그냥 깨닫고 싶어서 그냥 안절부절이지요. 깨닫고 싶어서 안절부절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면 너도 허공으로서의 너고 세상도 허공으로서의 세상이라는 거, 이것이 기본 바탕에 깔려야 이것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요 뒤에는 그냥 쭉 읽으면 될 것 같았어요. 자, 시작.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를 합니다. 아버지는 거실 창을 통해서 각각 경치를 보고 아들은 자기 방의 창에서 각각 경치를 봅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이 보는 경치가 다를까요? 다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집에 있으나 보는 위치도 다르고 장신도 다르고 각자 보는 경치도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보는 경치를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화가 안 됩니다. 각자가 보는 경치가 다르고 변한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게 되면 자기가 보는 경치에서 한 걸음씩 물러나서 상대방이 보는 경치가 어떠한가를 보고 듣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게 되고 소통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수학으로 나가 전체 풍경을 같이 볼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제가 예를 하나 제가 이야기를 지어내서 이렇게 해놨는데, 집에 앉아서 아버지는 거실에서 보고 아들은 창에서 봐요. 근데 이제 집이라는 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둘이가 같이 본다라고 착각할 수 있겠지요. 집 안에서 보니까. 근데 거실에서 보는 풍경하고 아들의 방에서 보는 풍경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둘이가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는 거실에서 본 풍경을 가지고 니는 왜 이거를 못 봤냐 봤냐 이래. 아들은 또 어제 자기 방에서 본 풍경을 또 얘기를 하네. 그러면 소통이 안 되지요. 그런데 나는 지금 거실의 창에서 보고 있구나. 내 인연과 조건에 따라 보고 있구나. 아들은 아들의 창에서 보니까 아들의 인연과 조건에서 보고 있구나. 그래서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 인연과 조건이 달라. 그러고 뭐도 달라요? 보는 시각도 다르지요.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이 전혀 다른 감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경치를 고집한다면 대화가 안 됩니다. 전혀 안 됩니다. 그런데 각자가 보는 경치가 다르고 변한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게 되면 자기가 보는 경치를 한 걸음 뒤에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저쪽 상대방에서 보는 경치를 물어볼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보는 그 창, 인연과 조건의 창에서 보는 경치와 아들이 보는 인연과 조건의 창에서 보는 그게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둘이서 전체 경치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 밖을 나가서 동시에 같이 보면 되겠죠. 이것이 이제 고담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이러한 지혜는 삶의 전반에 영향을 끼칩니다. 마음 공부는 자신이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정된 틀을 스스로 알아차리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공부입니다. 예. 마음 공부는 자기가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정된 틀을 스스로 알아차리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공부입니다. 벗어나는 공부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늘 그렇게 함으로써 보는 겁니다. 모습을.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마음과 실제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로요. 물론 오랜 습관 때문에 처음에는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절대성 공복성에 앉아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깊어지고 머물 수 없는 모습을 잘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모습 없는 절대성 사이도 어쩔 수 없지만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모습도 쉬지 않고 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습을 어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인내가 몸뚱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몸뚱이는 쉬지 않고 변하는데 어느 몸뚱이를 걷어잡고 나아가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몸뚱이가 나라는 생각이 들고 들 때는 어찌해야 할까요? 몸뚱이가 나가 아니다라고 환경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나의 몸뚱이가 어떻게 생겼으며 어떻게 변하며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몸뚱이가 나가는 나의 입장 혹은 우리의 입장에서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몸뚱이를 잘 관찰해서 나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실체를 발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 몸뚱이가 나가는 네. 진짜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머물 수 없는 것에 머물면 괴로움입니다. 자기의 고정관념에 스스로 속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무지 때문에 남에게도 속기 쉽습니다. 실제로 내 몸뚱이를 잘 관찰하여 그것이 변하고 헛것이 짓을 알고 일체 방법이 전부 공성을 따라서 그 어떤 모습에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공부는 생활 가운데서 즉흥적이고 실질적으로 해야 합니다. 변하는 몸뚱이와 눈으로 보는 빛깔, 귀로 듣는 소리, 냄새, 맛, 감촉, 생각, 감정 등을 걷어잡고 잘 관찰해서 사실대로 알고 그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관념으로 믿거나 흠을 설거나 신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백범 선생님은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을 사실대로 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치와 사이에 딱딱 맞는 것을 아절이라고 하였습니다. 항상 가운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고 자신을 자세히 관찰해야 합니다. 세상에 나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무엇을 나라고 한다. 그 나라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변하는 것인가 변하지 않는 것인가 머물러 것인가 머물러 것인가 어떤 짓을 하고 있다. 생활 속에서 모든 모습을 잘 관찰하는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네, 그래야 합니다. 관찰하면 모든 모습은 전부 공성임을 알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아까 그 아들하고 아버지의 그 지혜, 그러니까는 인연과 조건으로 전부 다르다라는 거, 다른 모습이라는 거. 그 다른 모습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전부 실체가 없다는 거. 실체가 없어서 다 달라. 다르니까 내가 하는 것이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니? 뭐 기술적인 문제나 뭐 그런 뭐 숙련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거는 또 조금 다른 또 그거지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마음 공부, 우리가 지금 하는 이 공부는 우담씨 그냥 바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 허공으로서의 나, 이 모습 공식은 생활 속에서 바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만약 여기서 허공으로서의 나다, 모습 공식을 배웠는데 이 생활하고 유리가 되면, 이게 떨어지면 공부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바로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습을 자꾸 걷어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모습 못 걷어잡습니다. 못 걷어잡습니다. 왜 못 걷어잡는다고 했지요? 여기서. 자, 저기 김정혜 보살님 왜 못 걷어잡는다고 했지요? 모습이? 자꾸 쉼없이 변합니다. 쉼없이 변하기 때문에 못 걷어잡습니다. 그러면 그 대표적인 예가 내 몸뚱이지 않습니까? 몸뚱이 쉬지 않고 변하기는 못 걷어잡아요. 근데 자꾸 몸뚱이를 나라고 합니다. 나 하는 동시에 변해버리죠. 니은 하는 동시에 벌써 변해버리죠. 아 하는데 벌써 또 변해버리죠. 근데 무엇을 나라고 하느냐 말이죠. 근데 그래서 몸뚱이가 자꾸 나라는 생각이 들 때는 어찌해야 됩니까? 몸뚱이가 내가 아니다. 이거는 제일 하수입니다. 공부하는데. 몸뚱이가 내가 아니다는 건 가장 하수라요. 몸뚱이가 내가 아니면 어떻게 해서 내가 아니지? 내가 설득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파악이 돼야 되잖아요. 이때 뭘 동원하라고요? 견문각치를 동원을 해서 몸뚱이가 어떻게 해서 나가 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정확한 논리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논리가 맞으면 그대로 믿고 결정하면 되죠. 아, 쉼없이 변하지 않냐고요. 쉼없이 변해서 걷어잡을 수가 없는데 왜 나는 자꾸 고정불변한 내가 있고 개별적인 내가 있다고 이 몸뚱이에 붙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가버릴 텐데. 그냥 진짜 흙구덩이나 불구덩이로 가버릴 텐데 왜 자꾸 나라고 하느냐는 겁니다. 나는 나지요. 어떤 나요? 작용으로서의 나요. 작용. 그래서 몸뚱이를 잘 관찰해. 저기 87쪽에 보면, 밑에 보면은 몸뚱이가 나다 아니다라고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나의 몸뚱이가 어떻게 생겼으며 어떻게 변하며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관찰을 하라는 겁니다. 관찰을 해서 자기가 분명히 이해하고 파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어떻게 하냐, 몸뚱이가 나라는 나의 입장에서 또는 우리의 입장에서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미 그런 입장에서 보고 있다는 것이 자각이 잘 안 됩니다. 이것이 뒤바뀐 생각이래요. 이것이 무지입니다. 무지. 그래서 몸뚱이를 잘 관찰해서 나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의 실체, 그 고정관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뒤에는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